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에서 중국 문학과 중국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며 명상을 오랫동안 해온 명상 전문가인 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나무 숲 속에서 같이 명상 수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반갑고요. 명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수업은 명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명상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이 명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렇게 알아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먼저 제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39년 전에 이제 명상을 시작했고요. 이제 거의 명상으로 말하면 40년 가까이 되어가는 고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네. 일상에 지친 저를 풀어놓는 것? 일상에 지친 자신을 풀어놓는 것. 네, 우리 분께서는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 네, 좋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마음을 내려놓는 것. 네. 벌써 이 선종의 방하착 이런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여기는 이제 그 무념무상이 떠오르고요. 우리 김광석 선생님은 명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이 움직일 때 네, 번뇌도 많고 네, 복잡한 생각도 많고 예, 그런 모든 것을 네, 내려놓고 예, 마음을 비우고 네. 텅 빈 상태로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상당히 종합적입니다. 이렇게 앞에 하신 분들을 다 종합하신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명상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사실 명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하기가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걸 다 종합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텐데 명상 그러면 이렇게 어떤 종교가 떠오를 수가 있을 텐데 명상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불교. 예, 불교. 그렇죠. 참선, 산중에서 조용히 명상하는 그런 참선하는 불교. 혹시 또 떠오르는 다른 종교가 있나요? 종교 뭐 원불교, 도교. 네, 도교까지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도교도 명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도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신선사상이고 거기서 나온 게 연단술이고 그게 지금 요중에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단전호흡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에 관련된 것은 도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딱히 예? 혹시 힌두교 안 떠오르나요? 힌두교? 제가 볼 그렇죠. 때는요, 예. 이 세상 종교는 예. 다 명상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역시 탁월하십니다. 벌써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명상과 종교, 명상하면 무슨 종교가 떠오르시나요?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왜냐하면 힌두교의 요가 명상이 있고 요가 명상이 미국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교 명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도 그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아시죠? 세계적인 명상가시잖아요. 다음에 베트남에 혹시 틴야탄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꽤 오래전에 화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그 베스트셀러가 되신 분인데 그분도 세계적인 명상가죠. 그 외에 일본의 우리나라의 또 중국의 선불교의 그런 명상도 있고 그다음에 남방불교 저기 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서 하는 위파사나 명상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불교, 힌두교가 제일 먼저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방금 우리 김광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상이라고 하면 꼭 불교, 힌두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양의 종교인 뭐 도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양 종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도 서방 가톨릭에도 그 수도 묵상관상이라고 하는 명상법이 있고요. 다음에 동방정교, 지금의 그리스, 동유럽에 있던, 그리고 지금 러시아까지 포함되어 있죠. 동방정교에서 하는 그 동방정교의 또 수도 명상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수피즘이라고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조차도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방금 우리 김광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세계 모든 종교는 다 명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상은 종교와 함께 쭉 발전되어 왔습니다. 주로 산중에서 깊은 산속의 수도원에서 이렇게 소수의 수도자들이 하는 명상이 있는데, 이게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산중에서 내려와서 도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명상센터 많이 있습니다. 보스턴 이런 데도 있고요. 명상이 이렇게 깊은 산중에 있다가 도시로 나오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현대인들이 삶이 그만큼 힘들고 뭔가 좀 깊은 평화와 안식을 추구하는 마음,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명상법들을 오랫동안 수련하면서, 야, 명상은 참 좋다. 명상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혜택을 얻었고,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명상이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웰빙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사회적인 갈등, 분노,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분노가 엄청 많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막 불필요하게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런 것들도 명상을 통해서 좀 사회적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데도 참 명상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저는 명상을 개인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이렇게 명상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제가 40년 가까이 명상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명상을 때로 잘못하면 현실과 괴리가 되고 특정한 그 명상 집단 내에 자기들끼리의 세계관 속에 빠져서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명상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또 잘못하면 위험한 면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명상을 좀 더 보통 사람들이, 특수한 산중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명상법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바라보기 명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라보기입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라보기 하니까. 혼자 못할 것 같다는 거. 왜요? 바라봐야 되니까. 아, 바라봐야 되니까. 선생님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종교적이거나 특정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예. 하는 그런 명상법을 가다 보면은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예.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떤 꼭 형식과 어떤 길을 따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네. 통상적으로 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게 네.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네. 바라보기. 명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종교의 틀이나 아주 전문 수도자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김광석 선생님 같이 아티스트, 불어로 하면 아티스트인데, 다음에 그 직장인들, 세러리맨들, 그죠?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곳곳에서 잘 조금만 원리를 이해하고 잘 배우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못하는 막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다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고요. 이 숲속에서 산책하면서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하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고수가 되면 운전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가운데서 눈을 뜨고 모든 걸 알아차린 가운데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것만 명상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상, 바라보기 명상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명상을 설명할 때, 좀 요약해서 그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요즘 흔히 유행하는 영어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하면 흔히 이제 RCA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RCA. 혹시 RCA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전자제품. 예. 옛날에 레코드 회사 유명한 그 레코드 그죠? 네. RCA 레코드가 있었죠. 또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적십자? 네? 뭐 레드 크로스 뭐 어소시에이션도 떠오를 그 적십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R은 뭐냐 하면 영어로 릴렉세이션의 이니셜, 그 첫 번째 글자입니다. 명상의 첫 번째 효과는 이완입니다. 이완.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게 명상이 보통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명상이 서구 사회에 널리 퍼지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그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였는데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명상의 효과를 생리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The Relaxation Response인데 이완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지금도 미국에 가면 서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이완시키는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막 뛰던 몸이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편안하게 풀리는가를 의사의 관점에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잘 풀이했습니다. 지금도 명상계의 고전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명상이 서양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명상 나도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데 가장 큰 그 효과는 바로 이완 효과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스트레스도 많고 쉬고 싶은데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 게 또 우리 현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해보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우리 몸으로 말하면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살 깔아앉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깊게 이완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걸 이제 허버트 벤슨 교수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또 널리 퍼지게 되는데 큰 공헌을 했죠. 이완 반응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C인데 그러면 R이 이완 반응이라고 한다면 C는 무엇일까요, 혹시? 클리닝. 예, 클리닝, 정화. 네, 정화도 맞습니다만 정화 그러면 또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좀 더 과학적이고 평범한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C, R은 이완, 네, 릴렉세이션. 네, C는 뭘까요? 수축. 컨트랙션. 네, 영어 잘하시네요. 명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뭐 물론 수축도 있지만 수축은 이제 이완의 상대 개념이니까 그게 아니라 집중입니다. concentration. 명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모든 명상법에는 다 집중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까만 점 하나 그려놓고 가만히 바라본다든지 혹은 내 미간의 느낌에 집중한다든지 혹은 가만히 자기 가슴에 집중한다든지 혹은 종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 일라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이런 걸 계속 하는 거 이게 다 집중의 방법이거든요. 명상은 일단 이완 반응이 이제 가장 그 외곽지대에 표피해 있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면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집중을 잘 활용하면 단순하게 자기 내면의 세계에 더 깊은 것을 발견하는 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공부를 하거나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저의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켰고 그것이 공부를 하거나 학자로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음악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또 음악을 공부하는 데도 이렇게 그런 집중의 힘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주변 예술을 한다든지 제가 옛날에 명지전문대학교 영상학과에서 그 학생들을 연극영화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연기를 하는데 명상의 집중력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의 극단 가운데서는 연기자들이 명상, 요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도움 많이 되거든요. 바로 집중의 효과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A는 무엇일까요? A, RCA니까 A는 무엇일까요? 명상, 이완 효과, 다음에 집중의 효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알려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awareness입니다. 자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명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각을 중시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잘 몰라요. 자기 몸에 지금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가 아픈지, 심지어 몸 안에 큰 병이 진행되고 있어도 자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둔감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수도 굉장히 위험해요. 몸이 아주 몸이 병이 깊게 진행되고 난 뒤에야 아주 치명적인 상태에 가서야 자각이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몸에 대해서 자각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 아프면 문제가 있구나. 쉬어야 되겠다. 내지는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마음을 잘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콤플렉스를 잘 모르고요. 내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잘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숨겨진 엉어리라든지 감정들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정말 밝고 지구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좋은 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각하지 않고 그냥 그건 알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오랫동안 명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참 알면 좋겠다. 자기 속에 있는 많은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자각할 수 있으면 쓸 수 있거든요. 다음에 내 감정도 자기가 자각할 수 있으면 내가 알아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욕구도 내가 자각할 수 있으면 내가 욕구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자각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정도 그렇고 욕구도 그렇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이놈이 내 속에 이런 놈이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란 말은 그것이란 뜻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그것이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고 특별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참나 이런 것까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의 마음, 내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단계는 표피는 이제 R이고 R에서 좀 더 나아가야 더 깊은 집중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더 깊은 자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뭐가 있는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 몸에 어떤 긴장이 있고 내 몸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아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의 이름을 바라보기 명상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바라보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나중에 숙달되면 얼마든지 혼자서 자기의 몸의 느낌,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걸 조금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라보기 명상에서 추구하는 RCA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네. 그럼 다음 진도로 나가죠. 바라보기 명상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찰과 소통이고요. 하나는 치유와 성장입니다. 성찰은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볼 줄 아는 것, 스스로 성찰할 줄 아는 것, 이런 힘을 키우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치인들부터 해서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재벌들도 그렇고, 그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자기 성찰력이 없는 사람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소인입니다. 소인. 공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소인입니다. 왕후장상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신분제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장관, 재벌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고 자기 속에 있는 걸 이제 제대로 성찰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미덕을 제대로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고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를 겸허하게 성찰할 수 있는 힘, 요거를 이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 세계에 너무 함몰돼 버리면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명상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속에 빠져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리고 그 집단의 그 집단적인 그런 그 세계관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바라보기 명상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항상 소통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중시합니다. 또 하나는 치유와 성장입니다. 여기 오늘 정말 아름답잖아요. 숲이 있고 큰 소나무가 있고 그 소나무 사이에 또 작은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작은 풀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여건이 주어지면 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꽃은, 식물은 여건만 주어지면 피어나려고 하는 게 그게 생명의 본성이고 자연의 본성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펼치려고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다쳐버리고 힘들어지고 할 때 그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프고 힘들고 해서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자기 속에 있는 아픔과 이런 걸 잘 알아차리고 이렇게 달래주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건 치유입니다. 그러나 너무 편안한 상태에만 빠져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다. 나이 들고 이미 벌써 노년기 들어서 이러면 좋지만 젊은 학생이 저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니까 젊은 학생이 난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찾고 발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어가고 삶을 깨우쳐가고 열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기 명상은 많은 종교에서는 주로 대부분 다 내면의 평화, 안식 뭐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치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꽃 피우고 주변 사람들과도 같이 그걸 나눌 수 있는 그 번데기가 아니라 번데기의 명상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번데기에서 그 번데기의 고치를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꽃씨를 전해주고 같이 더불어 같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도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바라보기 명상에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기 명상은 특수한 뭐 종교적인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내면의 아픔과 이렇게 불안과 스트레스와 이런 걸 치유하고 그런 다음에 내 스스로가 성장하면서 이 성장의 기쁨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더불어 가는 것. 이게 바라보기 명상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오늘은 바라보기 명상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실제 수리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